폴란드 천무첫 실전 사격 대반전. 직접 쏜 포병마저 말도 안 돼 반대하던 폴란드 야당 이제와 극찬하며 한맛. 정체돼 있던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이 재개될 전망이다. 폴란드가 우리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 없이 자주포와 천무에 대한 2차 실행 계약 비용을 자체 조달하기로 하면서다. K2 전차 역시 양국이 협상을 마무리해 내달 중 2차 실행 계약 체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5일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과 한화의 어로스페이스 공장을 방문한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 납품 예정인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둘러보고 생산 라인을 시찰할 계획이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440억 달러, 약 60조 8,212억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우선 124억 달러, 약 17조 1,405억 원에 해당하는 1차 계약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48대, 현대로템의 K2 전차 180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212문 천무 다연장 로켓 218대가 납품될 예정이다. 이후 K9 자주포 152문과 천무 72대에 대한 2차 구매 계약도 이뤄졌다. 당시 발표된 각 계약 규모는 3조 2천억 원, 2조 2천억 원이었다. 당국 간 별도의 금융계약이 체결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었다. 우리 정부는 수출 금융지원 여력 제한으로 한국 시중은행들을 통한 민간 신디케트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폴란드 측은 금리가 높다며 조달 금리가 더 낮은 당국 간 차원의 금융계약을 요구했다. 그런데 폴란드가 돌연 자체 자금 마련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일환으로 유럽계 글로벌 은행과 자금 마련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K2 전차 2차 계약 협상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2차 계약 내용은 한국에서 생산해 폴란드에 인도하는 1차 계약분과는 다르게 전차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등을 포함한다. 협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협상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도 70억 달러, 약 9조 6,705억 원에 달해 1차 계약, 36억 달러의 2배가 넘는다. 폴란드는 K2 전차 2차 실행 계약분 대금 역시 우리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을 희망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면 민간은행 자금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시점은 폴란드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11일께로 점쳐진다. 폴란드가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싼 민간금융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무기체계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안보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지난 해말 총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집권 초기부터 한국과의 방산계약 재검토를 언급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방력 강화 일정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유럽이나 미국 장비의 경우 한국과 같은 빠른 납기와 기술 이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하면 자국이 서방과 러시아의 최전선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11월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속한 군 현대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방산업계 분석이다. 한편 두다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폴란드 5.9조 규모 한화에어로 2차 계약 발효. K방산을 이끌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서 또 한 번 낭보를 전해왔다. 6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수출 계약에 관한 소식이다. 지난 2일 폴란드 정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폴란드 국책은행으로부터 한국산 K9 자주포와 천무,
폴란드명 호마르케. 다연장 로켓 발사대 구매를 위한 42억 달러, 약 5조 9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의 2차 계약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12월 폴란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자주포 152문을 2027년까지 납품받는 조건으로 26억 달러, 3조 6,500억 원 규모 계약에 서명했다. 올해 초에는 천무 발사대 72기를 2029년까지 공급받기로 했다. 규모는 16억 달러, 2조 2,500억 원에 달했다. 두 계약 모두 자금 조달 문제로 실행이 지연되다가 발효된 것이다. 파베오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이번 조치가 군 현대화와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기본계약 K9 672문, 천무 288대, 중 K9 308문의 공급만 남은 상황이다. 2차 계약 단가로 계산하면 잔여 계약 규모만 7조 원이 넘는다. 폴란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에 현대로템의 K2 전차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양측은 2022년 K2 전차 1000대에 대한 기본 계약을 맺고 K2 전차 180대를 인도하는 4조 5천억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진행 중이다. 현대로템은 지난달까지 46대를 납품했다. 내년까지 1차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차 계약은 이전과 비슷한 180대 규모로 예상된다. 계약 규모는 성능 개량과 현지 생산 등의 조건으로 인해 1차 계약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 할셰르파 등 다목적 무인 차량 공개. 미래의 전장 대비 나서. 현대로템은 K2 전차, 차륜형 장갑차 같은 기존 유인 체계 외에도 할셰르파 등 무인 차량을 중심으로 한 무인 체계 부문의 연구 개발, 역량을 집중. 방산 부문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현대로템은 4차 산업을 접목한 기술력을 확보해 네트워크 기반의 무인 체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무인 체계 기술력 확보를 위해 200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외 화재 진압 로봇 개발 과제 수행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자율주행 실험 RD에 참여해 무인 차량 개발에 초석을 다졌다. 이후 2011년에는 국가연의 무인 감시 정찰 실험 플랫폼 연구를 수행하면서 본격적인 무인 차량 개발에 나섰다. 현대로템의 대표적인 무인 차량은 전기 구동 방식의 할셰르파다. 할셰르파는 6륜 전기 구동 체계를 갖췄으며 360도 제자리 회전 능력 등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한다. 에어리스 타이어를 장착해 펑크 우려 없이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특허받은 디자인 적용 덕분에 전장에서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할셰르파의 다른 특징은 경호 경비, 감시 정찰, 물자 환자 후송, 화력 지원, 폭발 위험물 취급 및 탐지, 특수 임무 등 목적에 따라 다각도로 계열화 가능하다는 점이다. 원격 주행 기능을 비롯해 차량 앞장병들을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 주행 등의 자율 주행 능력도 눈에 띈다. 현대로템은 할셰르파를 개발하며 쌓은 기술 경쟁력을 토대로 2020년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다목적 무인 차량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수주했다. 다목적 무인 차량은 국내 최초의 군용 무인 차량으로 원격 무장 장치를 탑재하는 등 할셰르파를 기반으로 성능을 강화한 모델이다.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 차량 2대를 군에 납품해 구부와 DMZ 등 야전에서의 시범 운용을 마치고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현대로템이 납품한 다목적 무인 차량은 임무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원격 무인 운용 차량으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예상되는 위험 지역에 대한 수색 정찰 및 활력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장병들의 생존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근접 전투 현장에서 탄약과 전투 물자를 보급하고 전투감 발생하는 환자를 후송하는 등 목적에 맞춰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현대로템은 기동성, 자율주행 능력 등 다목적 무인 차량의 성능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 AS 2023에서 현대자동차와 협업을 통해 개발된 무인 콘셉트카 유팟을 공개했다. 유팟은 현대로템 다목적 무인 차량에 적용된 첨단 기술의 민수 분야 확장성을 구현한 차량이다. 자율주행은 물론 우수한 기동성을 확보하며 다목적 무인 차량의 특장점을 물려받았다. 특히 유팟은 디지털 기반의 첨단 유통 물류 체계에 최적화됐다. 디지털 트윈 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화물을 싣고 스스로 이동해 내릴 수 있다. 유통 물류뿐만 아니라 목적에 따라 푸드트럭, 폐기물 수거 차량 등 민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현대로템은 2020년 국가연 부설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에서 발주한 기동전투체계 원격 무인화 기술 개발 제1이과제를 수주하는 등 무인체계 부문 기술 경쟁력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 1과제는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K계열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기동 전투체계를 전장 상황에 따라 원격 무인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다. 제2과제는 1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K1 전차의 원격 무인화 적용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한다. 기동 전투체계 원격 무인화는 미래 무인 기동 전투체계의 기반이 될 핵심 기술이다. 향후 기존 기동 전투체계 원격 무인화 기술 적용 시 발생하는 비용과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형 전투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원격 무인화 기술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R&D를 통해 미래 무인 체계를 선도하고 시장의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